이번에 뭐 언론에서는 다들 쉬웠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자녀분께서 이번에 뭐 모의 수능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요? 이번에 예, 그 수학해서 예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예. 뭐 쉬었다 하는데 그 이제 고2죠. 고2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좀 잘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쉽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더라 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까다로웠던 반응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쉬웠지만 어려웠던 시험 철저한 양극화라고 써놨습니다. 진짜 그런 시험이었어요. 다들 언론에서 쉽다 이번 수능 쉽다 해갖고 그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 애만 이렇지? 다 잘 봤다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못 본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실무 같은 데서 그렇게 잘 봤는데도 망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수업 뭐 시간표랑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주 잘하는 친구는 너무 쉽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너무 쉽게요. 어중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히면 답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은 굉장히 일단 현역 의대생들과 싸그리 다 봤고요. 지방의대생들 진짜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 표본이랄까 너무 높아요. 이번에 수능본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학이 중간에 뭐 체감 난이도는 제 입장에서도 꽤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옛날에 뭐 실험 문제 정답률 1%대까지도 봤었던 수학 강사 입장에서도 좀 쉬운 건 맞아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너무 쉽게 만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좀 약간 어중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혔는데 이게 보면은 뭐 이게 시간은 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쉬운 준킬러 문제가.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중간에 막히면요 답이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없는 철저한 양극화식으로 시험이 나왔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끔씩 뭐 입시 카페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점수 공개한 거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면 뭐 논술을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인서울이대 가능할까요? 그래서 잘 본 애들 보면 뭐 수학 100에다가 과탐 100에다가 국어 한두 개, 세 개 요걸로 갈리더라고요. 잘 본 애들. 근데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70점대, 수학이 막 70점대예요. 체감상으로 수학 80점대가 별로 없습니다. 196에서 바로 70점대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점수 공개하는데 만점짜리 그렇게 많은데요. 뭐 70점대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쉬웠다 얘기 들었는데 망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심지어 이 동네 애들한테는 좀 만점 맞기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입을 닫고 계시죠. 뭐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라리 못했던 친구가 좀 점수 안 나왔더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잘하고 실무도 분명히 뭐 하나 틀리고 뭐 맨날 보잖아요. 막판에요. 실무도 그 어렵다는 뭐 실무도 막 한 개, 두 개 틀리고 막 다 맞고 잘 봤었는데 왜 실제 수능에서 이 점수가 나오냐? 수능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수업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뭐 예비고3, 모의고사요. 현역 고2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보면은 잘하는 학생들은 한 92에서 96 미적분 기준으로 92에서 96 정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만점 아주 잘하는 친구는 만점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또 애매한 어중간한 친구들은 아직 미적분 공부 확실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 80점대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제 수업 목적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번에 예비고사 모의 수능을 뭐 96이나 100 맞았던 친구가 내년에 100점을 그냥 맞게 해주는 100점 나올 친구 100점 나오게 하는 게 제 수업 목적입니다. 또는 좀 여기 또 나눠져 있는데 뭐 재수반수반이랑 또 약간 좀 일반적인 예비고사반이랑 또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재수생 반수생은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이번에 모의 수능 한 96 이상 나온 친구는 재수반수반으로 들어도 됩니다. 미적분이 다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92, 막 96 나오고 특히 이번에 모의 수능 수학 쉽다 나오는데 딱 자녀분이 모의 수능 봤어요. 많이 보잖아요. 만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시겠어요? 이제 수학 쉽구나, 수학 뭐 안 해도 되겠구나는 아니지만은 수학 앞으로 쉽게 나올 거니까 일단 딱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년에 만점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애가 보는데 근데
잘못하면 80점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요. 올해 모의 수능 만점 나온 친구가 80점대가 나올 수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수능이에요. 뭐 대부분은 웬만하면 또 잘 나오겠지만요. 중간에 뭐 이게 수능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막히고 하면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도 뭐 이게 약간 좀 삐끗하면은 또 이게 확 떨어지는 게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만점 나올 친구를 실제 수능에서 만점을 나오게 하려는 목표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 진도가 여기 있는데 위에 이제 수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오픈반은 그냥 메인반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이제 방학이니까 뭐 팀 수업도 하고 개별 수업도 하긴 하는데 일단 오픈 정식 수업은 요거고요. 뭐 다 보시면 뭐 수목토 이렇게 2시부터 해갖고 뭐 주일의 수업이니까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맞는 시간표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 있어서 그냥 한 번 듣고서 맞으면 1년 가는 거고 안 맞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1회만 한번 들어봐도 괜찮고요. 근데 밑에 뭐 재수, 반수, 킬러 중 킬러 문풀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 상위권, 최상위권 내지는 뭐 그 현역 이제 예비고3, 현역고3이죠. 현역고3 재수반수로 나뉘어졌는데 이 미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냥 정규반 있죠. 예비고3 킬러, 준킬러 문제풀이반은 겨울방학 때 미적을 아예 다루지 않고요. 수원수투만 합니다. 뭐 이제 미적 개념이 안 돼 있으면 또 많이들 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데서 들어오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문풀에 극도로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요. 그냥 수원2를 갖고서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마스터해 있고 익숙해져 있는 수원2를 갖고 계속 그냥 문풀 훈련을 시킵니다. 1년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1년 동안 그 짓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만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 삐끗하기 시작하면은 한두 문제 삐끗하면 96, 90인데요. 실제로 준킬러에서 막히면 80점대로 떨어지고 70점대도 떨어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준킬러에서 살짝 그날 뭔가 헷가닥 해갖고 좀 정신 나가갖고 막히는 순간에 이거는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킬러를 엄청나게 풀리고요. 그 다음에 재수반수 최상위권반 같은 경우는 그냥 미적이랑 같이 돌립니다. 수원2 미적 그냥 문풀 바로 심화 문제, 킬러 문제 뭐 준킬러에서 바로바로 돌리고요. 대신에 이제 현역 예비고3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2를 갖고 충분히 훈련을 시킨 다음에 3월부터 이제 미적분 준킬러 나가고 그리고 킬러 나가고 해서 단계별로 보통 애들이 이제 6월에서 9월 돼야지 미적분이 재수생만큼 되거든요. 보통 애들이 한 6월 정도 되면은 사실 내신 끝나고요. 1학기 내신이 끝나야 미적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해갖고 이론적으로는 기말고사 전에 미적분을 마스터하면은 기말 대비도 되고 좋은데 애들이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근 출제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공통 부분 10번대, 20번대 초반 준킬러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딱 보고 딱 풀지 않으면요. 뭔가 고민하고 안 풀리고 막히고 하다 보면은요. 이게 시험을 망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번대에서 막히면요. 당연히 뒤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을 먼저 푼 다음에 하는 게 원래 정석이고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요. 2번 막히면 망합니다.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한 번도 막히면 안 돼요. 사실 만점 나오려면 안 막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자마자 탁탁탁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의 수원 준킬러 문제를 직관적 풀이 연습을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킬러 문제 확실히 쉬워졌어요. 이번에 뭐 미적분이 어려웠다 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옛날에 어려웠던 미적분 뭐 1%대 정답률까지 기억하는 강사들은 그 습성으로 인해 갖고 미적분이 별로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10번대나 20번대에서 막히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과 상위권의 수업 목표는 다릅니다. 최상위권은 그냥 만점 맞을 애를 만점 맞게 하는 게 문제예요. 왜? 정말 재수 없을 경우는 만점 맞은 애가 진짜 80점대 나오거나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꽤 있어요. 사실은
당연히 만점 맞아야 될 애가 망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점 맞을 애가 또 만약에 뭐 92 정도 맞아도 되게 손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점 맞아야 될 친구를 좀, 예, 시험장에서 확실히 만점을 맞기 위한 불확실성 제거와 좀 보험적인 성격의 수업입니다. 예, 최상위권 수업은 그렇고요. 상위권은 제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킬러 문제들, 옛날에 좀 이렇게 정답률 낮은 이런 킬러 문제들 출제될 때 킬러 문제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킬러 문제가 없어졌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내렸습니다. 계속 그냥 수업 이걸 수준을 내리고 계속 내려서 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 제가 문과 수업까지 하는데, 극단적으로 문과 수업까지 제가 요새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냥 원래 만점 맞을 친구 만점 맞는 건 매년 그거는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잘 본 애들 잘 보는 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낮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다양한 범위 친구들을 수업을 하게 됐고요. 조금 어중간한 친구들이 확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지금 되게 초잖아요, 지금.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서 어중간한 친구가 그때들 많이 움직여서 하는데, 어중간한 친구를 올리려면 실력은 올릴 수가 있는데 점수 반영되기 쉽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좀 많이 어중간하다 싶으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1월이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요새 수업은 제 수업이 아니에요. 되게 쉽게 가요. 정말 문제 수준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게 뭐 시험 자체가 지어졌으니까 쉽게 가는데요. 그래도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만약 본인 실력에 따라서 조금 어렵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해서 적응하면은요, 점수 나오기엔 되게 좋을 겁니다. 사실 만점 맞기가 쉬운 시험이 맞아요. 쉬웠어요. 이번에 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쉽고 우리 애가 잘한다고 해갖고 반드시 만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너무 지멋대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예, 아무튼 간에요. 예, 준킬러 한 문제를 막히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준킬러에 약간 좀 특화된 그런 수업이에요. 그리고 킬러는 어차피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킬러는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문풀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한 수업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뭐 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2025학년도 수능 수학 특징을 써놨습니다. 솔직히 그냥 가장 역대로 쉽긴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평은 작년보다 쉬웠다,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얘기가 도는데,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일부 학생들, 둘 다 본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선생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뭐 킬러 안 나온다, 쉽다 해갖고 작년 부평 너무 쉬워서 애들이 너무 이렇게 방심을 하고 갔기 때문에, 올해는 불수능 나올 수 있다고 애들이 작년보다 훨씬 기존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사실 좀 수학 공부 노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뭘 했느냐, 뭐 2과목 봐야, 1과목 킬러 안 나와서 다 맞으니까 2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애들이 뭐 과탐 2 갖고서 막 고민하고서 막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작년에도 국어가 어렵게 나왔죠. 근데 올해는 좀 국어가 작년보다 쉽다 보니까, 국어가 쉬우면 수학도 평균이랑 등급법 확 올라가요. 보이면 한 줄 풀이가 가능하고, 안 보이면 거기서 시험 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철저한 양면적인 시험이었었는데, 여기 뭐 20번 있잖아요. 한번 3페이지 아래쪽 오른편에 20번 문제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 문제도요, 왼쪽 문제 같은 경우 딱 보는 순간에 그 15번 문제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프라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원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두근이 곱이 5기 때문에 실근이 4차이가 나야 되는데, 두근이 곱이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이 돼야 되겠다는 걸 한눈에 딱 파악하고서 도함수 그래프 하나 딱 그린 친구들은요, 아마 1분 정도면 풀렸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원함수 그리고, 도함수 그래프가 아니지만 원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고민하고 뭐 하는 순간에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됐을 거예요. 그럼 풀어도, 이런 준킬러 문제들은 풀어도 5분 안에 푸느냐, 3분 안에 푸느냐, 1분 안에 푸느냐가 앞으로 이런 30번까지 문제 있잖아요. 전체적인 시험 운영에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서 그냥 바로바로 푸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 이게 만나는 점이 좌표를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fx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못 본 친구들, 좀 망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제가 정말 안 보였대요. 여기서 막혀갖고 이거 고민하다가 정말 너무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합성함수 나왔네. 지수로그 함수 나오고 무슨 교점을 구한다고 하는데, 지수로그 함수하고 교점 나오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로그를 씌워야 되나 하면서 뭔가 여기서 막히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딱 보고서 그냥 이거 좀 잘하는 친구들이죠.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K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예. K 상승해주면 5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걸 넣어주면요, 5의 마이너스 K가 상승이기 때문에 F5의 마이너스 9승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다가 딱 12 넣어주면, 여기다 12 넣어주면은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2 넣어주면 36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갖고서 20분 걸려서 못 풀었던 친구도 있어요. 극단적이죠. 보이면 30초, 안 보이면 30분, 그래도 못 풀고. 요거를 뭐 별건 아닌데요. 근데 쉽긴 쉽죠, 사실은. 근데 별건 아닌데 이거 갖고서 이제 로그 그래프 그리고 뭐 로그 씌우고 그래프 그리고 교점 찾으려고 하고 또 근사값 구하고 하는 순간 이게 말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능이잖아요.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준킬러가 이런 거 막 대여섯 개씩 앞부분 박아놨다 보니까요, 조금 수학이 어설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보이거나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또 너무 쉽게 또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계산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뭐 미적분도 그렇고 옛날 미적분에 비하면은 뭐 여기 제가 풀어놓은 거인데요, 아무리 길어도 10줄까지 안 돼요. 28번이 계산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었었는데 그래도 10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요, 뭐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1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약간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보통 실무 같은 거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실무랑은 조금 다른 게요, 약간 좀 문제 접근법 하고서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직관풀이 하는 거를, 그걸 좀 굉장히 특화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 수업이랑 뭐 병행해서 들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많이들 듣는 수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업들이랑 일반적인 수업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문풀만 특화했기 때문에요, 그냥 미적 개념 같은 경우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적분까지 다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예비고사 같은 경우는 뭐 수원2만 죽어라 푼다. 수원2 그냥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애들이 이 정도 문제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눈에 보고서 하면은 뭐 만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5페이지 제가 써놨는데요.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좀 쉽긴 쉬웠어요. 솔직히 쉽긴 쉬웠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만점을 맞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비슷할 것 같은데 대충 맞긴 한데, 시험이 쉬우면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등급도 올라가고 애들이 또 뭐 열심히 하니까 그건 맞는데, 최악의 경우에 우리 아이만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뭐 올해 입시 특징은 저는 뭐 준킬러 위주로 굉장히 좀 낮춰서 하다 보니까 뭐 좀 넓은 범위 중상위층 수강생들이 좀 점수 90점 이상으로 올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만점 나올 친구들, 만점 나오는 경우는 뭐 시험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뭐 실적 발표도 없을 거예요. 별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냥요.
실적 발표 우리 뭐 수강생들이 만점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보다는요. 어떻게 하면은 저처럼 좀 안정적으로 안전빵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보면 뭐 6페이지가 맨 위에 써놨는데 평이했다는 수는 왜 내 아이만 점수가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무튼 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킬러 막히면은요 점수 안 나와요. 최악의 경우에는 뭐 80점대를 넘어서 70점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만 이렇게 지금 예비고3 타이밍부터 수원2 오히려 지금 뭐 미적분 킬러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재수 반수 친구들인가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바로 할 거지만은 그 지금 미적분 막 어려운 킬러 문제보다는 수원2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보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요런 문제를 갖다가 1년 동안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황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유형들 다 외우면요 또 그냥 보이면은요 이거요 준킬러 잘 보이면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미적 계산이 있어서 1시간 안까지 아닌데 좀 잘 본 친구가 30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점 나온 친구가 30분 남았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면은 하긴 근데 미적분이 그래도 계산이 좀 있었으니까 미적 30번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야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 30번 잠깐 요거 펴보시면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그냥 요거 A 값에서 요 F2파이 꼴 나오잖아요. A 값에서 그냥 1, 2분 2, 3, 3 요 정도로 A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양심적으로 두 줄 더 쓴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파이 A로 했는데 A 뭐 사인 값이 뭐 파이 나오겠어 해서 그냥 바로 두 번째 줄에서 B를 마이너스 2파이 A로 둬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요거 제대로 풀려면은 뭐 이거 알파1은 파이 나오지만 또 그래프 그리고 풀면은 못 구하거든요. 알파2, 알파3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접근하려고 하면 한 세월이고요. 다만 답만 찍듯이 구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수원2든 그러니까 그냥 정답만 찍어서 맞으면 되거든요.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뭐 30번 문제 같은 거 이론상으로 어려운데 정답은 구할 수 있는데 일단 답만 어떻게든 찍어서 맞아와라. 그러면은 수능 끝나고 내가 분석해주게. 나뿐만 아니라 어떤 수능 끝나고 뭐 유튜브든 어디 뭐 사이트 들어가든 다 풀이해갖고 해요.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30번. 그럼 하지만 답 구하기 쉬워요. 찍으면요.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하더라도 뭐 잘 되면은 또 만점 나오고 잘 안 되면 또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요 80점대 넘어서 70점대까지 그것도 막 그 실전 모의고사 각 학원에서 하는 실무 막 90점대 이상 안정적으로 맞던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꽤 있어요. 생각보다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어려운 걸 한다, 뭐 대단한 걸 가르쳐서 뭐 수능 수업이 대단한 거 있나요, 요새요? 그냥요 만점 맞은 확률을 높여준다, 좀 보험 그냥 그래서 수업이 그리고 또 다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어중간한 친구들 요 수업해서 좀 맞으면 확 올릴 수도 있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업 맞으면은요, 요렇게 1년 돌리면은 생각보다 되게 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그렇게 꼭 이 동네 또 따기가 힘들지만 또 다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또 수업 맞아서 한 1년 돌리면 생각보다 되게 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22번까지가 공통이잖아요. 수원수도요. 22번까지만 빠르게 만점 맞아도 되게 유리해져요. 그리고 뭐 미적분 같은 거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도 뭐 그냥 어떻게 찍다 보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건 있습니다. 해서 최상위권이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어중간한 친구들이 제대로만 잘 하면은 그렇게 커리를 제가 짜놨어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은요 특별한 준비 없으면 망하는 건 맞습니다. 예. 준킬러의 벽을 넘지 못해 수능이기 때문에요. 준킬러 막히면 죽습니다. 되게 위험한 시험이에요. 예, 쉬웠지만요.
예,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예, 수업 관련해서 예. 예. 뭐 내신 기준으로 이 동네에 내신 따기 힘들잖아요. 어중간하다는 게 한 내신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어중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2 때까지는 모의고사 쉽게 나오면은요. 그 뭐 90 이상은 나올 텐데 하긴 학교 따라 다르긴 하죠. 근데 뭐 그냥 내신 3등급 이하 그리고 고2 모의고사는 애매합니다. 고3 봐야 돼. 고2 모의고사 그 성적은 좀 너무 지표로 쓰기는 애매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내신한 수학 내신한 3등급 내지 4등급, 5등급이 좀 어중간하죠, 진짜로. 어중간하죠. 근데 어중간한 친구들 이번에 수능이요. 고2 애들 풀려보면은 예, 어렵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예. 안 쉬운데 왜 쉬웠대요? 고3 수능 이렇구나 해서 언론에서 쉽다 만점자 많이 나왔다 막 그런데 이번에 의대는 다 봤어요. 진짜예요. 예, 점수 공개한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의대생, 현역 의대생들 많습니다. 지방 애들요. 뭐 입시 카페 같은 데 볼 때. 그러니까 아직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좀 입시가 잘못됐어요. 지금 재수생에 너무 유리합니다. 또 해봤더니요. 아무리 잘해도 재수생이 만점 맞을 때, 반수생 애들이 수학 만점 맞을 때 현역 애들 한 개를 틀리고요. 같이 만점을 받아도 한 과목이 빵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만점 맞고서 딴 게 빵꾸 나는 게 좋은데 사실 뭐 이상하게 뭐 현역 애들 같은 경우는요. 과탐 2개잖아요. 과탐 2개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거나 아니면 딴 거 잘 보면 국어가 빵꾸가 나거나 희한하게 현역 애들은 근데 재수생 고르게 나와요. 문제가 있어요. 결과 그냥 까보면 그래요. 항상 보면은 현역 애들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거든요. 재수생보다 잘해요. 근데 결과 뚜껑 열어보면은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근데 뭐 그게 1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